574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도함수 f 프라임 x가 자, 다음과 같을 때, 자, 옳은 것만은 골라달라고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f 프라임 x 도함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직선으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f 프라임 x가 x 이퀄 2에서 또 x 이퀄 6에서 또는 x 이퀄 8 또는 0에서 다 첨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더라도 f 프라임 x가 무엇이면 연속이면 f 프라임 x가 연속이란 말은 모든 x 값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fx는 바로 뭐하다? 미분계수가 다 존재하므로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저 f 프라임 x는 이렇게 첨점, 뾰족점이 존재하지만 이 f 프라임 x 자체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4번을 보면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죠.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비록 f 프라임 x는 x 이퀄 0에서 첨점을 가지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만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먼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항상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니까 증가하고요. 0과 7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가지니까 증가하겠죠. 7과 9 사이에서는 자,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라서 감소하게 되고요. 9보다 큰 쪽에서는 또 모두 다 양의 값을 가지므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0과 그리고 7과 9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0까지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양수죠. 그리고 사실 야가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2차 함수 꼴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2에서 지금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그런데 이 0은 f 플라임 x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극소가 되니까 여기는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얘가 직선이면 도함수가 1차 함수면 원래 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럼 0에서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곡점. 자, 그리고 0에서 2 사이도 어떻습니까? 자, 부호는 바로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 0에서 변곡점을 가졌으므로 0과 2 사이에서도 2차 함수 형태로 어떻습니까? 얘가 1차니까 맞죠? fx 2차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2차 함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2에서 6까지를 보세요. 2에서 6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K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K다는 말은 바로 이 원래 함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직선이 되어야 되죠. y 꼴 kx라는 직선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2에서 6까지는 어떤 그래프 형태가 된다? 기울기가 K인 바로 직선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갈까요? 조금 이렇게 낮춰버리겠는데. 그런데 여기 2에서 지금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뭐하다? 첨점이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야 돼요. 즉, 2에서의 좌미분계수도 K고 우미분계수도 뭐가 돼야 된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요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좌미분계수가 K라면 우미분계수도 K가 되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바로 요 기울기 K만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미분계수도 K, 우미분계수도 K처럼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6에서 7까지 또 어떻게 될까요? 6에서 7까지도 접선 이 도함수의 부호는 무엇입니까? 양의 값을 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여기는 바로 직선이니까 얘는 바로 여기까지는 7까지는 어떻게 해요? 곡선 형태로 이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곡선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이 이 2에서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바로 K가 되어야 되고 이 6에서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모두 다 K가 되는데 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 형태로 6과 7 사이에는 바로 무엇으로 2차 함수 형태로 좌우 미분계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자, 8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8에서는 도함수가 바로 무엇을 가지죠? 바로 극소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곡점이 돼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요 넓이만큼 감소하는데 여기 직선이니까 2차 함수로 감소하면서 형태로 감소하면서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에서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자,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7에서는 바로 극점이 된다. 즉 극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7에서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9에서는 또 어떻게 되죠? 9에서는 자, 도함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극소가 되는 거죠. 극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자, 이렇게 직선이면 도함수가 직선이면 1차니까 원리함수는 2차 형태로 이렇게 되어서 바로 극소가 되면서 9보다 큰 쪽에서는 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2에서 6에서 무엇이 된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8까지 요 사이 마이너스 1과 8 사이에서는 극값이 두 개 같습니까? 0에서는 변곡점이죠. 그리고 7에서는 극값을 갖죠. 따라서 극값은 한 개만 갖는다. 즉 x 이꼴 7에서만 무엇이 된다? 극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x 이퀄 8에서는 극소값을 가집니까? 도함수에서 x 이퀄 8에서 극점을 가지니까 원래함수 x 이퀄 8에서는 극소값이 아니라 무엇을 갖는다? 바로 변곡점을 갖게 되는 거죠.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함수의 변곡점이니까. 그리고 2와 4 사이에서는 fx는 상수함수입니까? 자, 2와 6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직선이죠. 1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2와 4 사이에서도 상수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가 되고 x 이퀄 0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래 함수는 뭐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 이 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0과 7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F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fx를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기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직선은 미분에서 1차 함수가 됐다는 말은 원래 함수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fx로 그리면 바로 무엇이 된다? 2차 함수 곡선이 돼야 되죠. 그런데 2와 6 사이에서는 바로 상수함수잖아요. 얘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원래 함수는 바로 1차 함수 직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2와 6 사이에 상수 함수인데 2와 6 사이에서 이렇게 바로 y 꼴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 말일 때는 똑같은 상수함수 y 꼴 k가 아니라 y 꼴 0일 때는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어야 되죠. 왜? y 꼴 0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니까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말은 상수함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불연속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f 프라임 x가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니까 여기서는 첨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내용도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74번을 했는데 조금 직선이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75번입니다. 자, fx 바로 다함수라고 했죠. fx의 도함수 f 프라임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원래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죠. f 프라임 x가 지금 3차 함수네요. 3차 함수라서 바로 fx는 몇 차 함수가 돼야 된다? 4차 함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3차 함수가 자, x축과의 교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자, 한실근과 중근을 가지죠. 한실근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바로 4차 함수 형태에서는 한실근과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5번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우리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있는데 이 f 플라임 x의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죠. 그러면 fx도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는 접했으니까 자 바로 2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3에서는 또 1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바로 극대나 극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f 프라임 x의 정보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f 프라임 x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는 무엇이 됩니까? 플러스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자, 감소하면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1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마이너스 1을 지나버리면 부호가 바뀌지 않고 또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죠. 그럼 또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고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에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맞나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이 0과 3 사이에서 도함수에서 바로 무엇이 생깁니까? 자, 극점이 생기죠. 그럼 이 극점에서 변곡점이 되잖아요. 그죠? 또다시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가 감소하는데 맞죠?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했으니까 위로 볼록으로 감소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된다? 또다시 변곡점이 되고 맞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3까지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하면 이번에는 여기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다시 어떻게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를 이렇게 해야 하고 3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정다하나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는 것을 fx를 그려서 또 찾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연습한다면 동함수가 한 실근과 중근을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바로 변곡접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3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극소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또 한 최고차항의 계수가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오른쪽 끝을 위로 오른쪽 방향으로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접선이 뭡니까? 도함수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원래 함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양쪽 끝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76번입니다. 자, fx의 도함수, 바로 y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자,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우리 조금 전 575번처럼 다항 함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보고 4차 함수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4차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fx는 바로 5차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얘를 4차 함수로 본다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죠. 그러면 5차 함수, 원함수도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과 2번과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1에서 어떻습니까? 자, 도함수가 접해버렸죠. 그러면 이 접해버린 이 좌우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죠. 3번은 이래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무엇이 됩니까? 극소 지점이 되는데 이 x 이퀄 1에서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바로 1에서는 극소가 아니라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fx를 그리지 않고도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항상 도함수의 무엇을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되죠? 감소해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자, 도함수의 극점이 존재하죠. 따라서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함수예요. 바로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증가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면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1까지는 또다시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어떻게? 조금 전에는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했으니까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면 되겠죠. 그런데 1에서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러므로 1에서 바로 도함수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얘 자체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과 3 사이에서 또 f 프라임x가 극점을 가지니까 자, 도함수의 극점은 변곡점이죠. 따라 원래 함수의 변곡점. 근데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전에 위로 볼록으로 증가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이제 또 여기에서 3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니까 이번에는 위로 볼록으로 증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위로 볼록으로 증가한다. 맞나요? 이번에 3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3에서는 바로 극점을 가지고 극대점이 되면서 자, 계속 이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변곡점이 몇 개 존재한다? 세 개 존재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고 변곡점이 되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죠. 위로 볼록에서 또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다가 여기서 또다시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변곡점이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77번입니다. 자, 4차 함수의 도함수, 바로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지금 도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으면서
자, f에 대한 함수값의 지금 대소 비교를 나타내 주고 있죠. 자, f-2는 바로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말이고, f3과 f1은 모두 다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된다는 거죠. 0을 기준으로 나타내 주고 있죠. 이게 아마도 바로 원래 함수의 x축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하는데, 모두 다 fx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원래함수의 바로 그래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바로 3개가 존재하니까 바로 우리 4차 함수는 이런 W 모양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 마이너스 2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감소한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는 우리가 도함수의 극값이 있네. 그죠? 극대가 있으니까 그 극대 지점에서 바로 무엇을 가진다? 바로 변곡점을 가지겠죠. 따라서 요 넓이만큼 맞죠? 증가하니까 이 넓이만큼 증가해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또다시 이 극대에서 1까지도 자 증가하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했으니까 이번에는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까지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그죠? 0이 되면서 1의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이런 바로 극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과 3 사이에서도 또다시 도함수의 극점이 존재하죠. 그러면 감소하는데 여기까지 요 넓이만큼 감소하면서 자, 이 부분에서 바로 무엇을 가져야 된다? 변곡점을 가져야 되고 또다시 3까지는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또다시 이번에는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이전이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를 해서 이번에는 3에서는 어떻습니까?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꾸었으니까 극소가 되겠죠. 극소가 되면서 자, 계속 증가하는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소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 3에서 극소, 그리고 1에서는 극대가 되겠죠. 그런데 함수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2의 함수값보다는 0이 크고요. 0보다는 자,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 어디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되고 자, F3은 어디입니까? 함수값이 여기죠. 그리고 F1이 F3의 함수값보다 더 크잖아요. 더 위에 올라가 있죠. 극대가. 따라서 이 F-2가 음의 값을 가지고 F3은 양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이에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로 X축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요 대소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fx의 x축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f2, 즉 x 이퀄 2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맞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x 이퀄 3에서 바로 극소 지점이 양수가 되고 이 부분 1에서도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x 이퀄 2는 요 1과 3 사이인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는 극소이다. 맞죠? 얘는 사실 도함수만 가지고도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y 이퀄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납니까? 아니죠. 바로 2점에서 만난다는 것. 따라서 4점이 아니라 2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바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원래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주고 원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지만
자, 이런 조건 하나를 가지고 X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바로 디귿도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네 점인지 두 점인지 fx를 그림으로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